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저는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댁에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안간힘을 썼죠. 시부모님 생신이면 제 부모님 챙기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정성을 들였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작은 손님이라도 온다 하면 미리미리 전화를 돌려 인사드리고 음식까지 싸갔어요. 덕분에 시댁 어른들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하다.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러다 지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 너무 애쓰면 지치는 법이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결혼 전 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해서 저보다 앞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꼭 듣던 말이 있었어요. 야, 시자들은 다 똑같아. 시집살 시키려고 안달이나 있다니까. 남편도 처음엔 네 편이지만 결국엔 시자들 편으로 돌아선다. 처음엔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무슨 시집살이야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 시댁은 보기 드물게 온화하고 차분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좀 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던 남편.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서러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던 그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남의 편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이유요? 간단했어요. 제가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무려 3년이나 짝사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그야말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소녀 같았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다. 어떻게든 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밥을 거부하며 살을 뺐어요. 그 결과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날씬이가 됐죠. 신기했어요. 제가 달라지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살이 빠진 후로는 제 말을 듣고 제 웃음에 웃고 가끔은 먼저 연락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저를 받아줬어요.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으니 바로 얘는 나 때문에 인간 됐어. 나 안 만났으면 아직도 그 상태였을걸? 네, 그거였어요. 뚱뚱했던 제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을 뺐으니까 그 덕에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말 하루 이틀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그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계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기에 순화를 시킬 수 있었지. 만일 시부모님까지 제 험담을 했다라면 아마 못 견디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런 말 하지 마. 세아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니? 아니, 뭐 사실인데 왜 그래요? 엄마랑 아버지도 봤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쟤가 뭐야? 네 처한테. 아휴, 언제 철들래? 어? 우리 세아가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너 이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남편인데 왜 그토록 쫑을 안 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느냐? 생각해보면 단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그 남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향한 제 감정도 지금 와서 말하자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포장하며 그 사람의 거친 말투도 무심한 행동도 다 덮으며 살았는데,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암튼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시댁에 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드물 거예요. 시부모님 생신 당연히 챙겼죠. 명절 하루 전부터 재료 다 손질해서 손수 만든 음식들로 창을 차렸어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요. 이건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제가 기억해뒀죠.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하신 날이잖아요. 하며 직접 만든 케이크를 상에 올렸어요. 생신상은 말 그대로 상이 부러지도록 준비했어요. 산지, 직송, 전복, 손질해 놓은 생물토미, 손으로 직접 빚은 고기 완자, 약밥, 잡채, 수삼을 넣은 갈비찜에 직접 끓인 미역국까지, 거기다 정성 담긴 손편지까지 곁들였으니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시며 아가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네 정성에 정말 감동받았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니 다행이다. 내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당연히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생신상을 또 차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정성껏, 더 풍성하게 시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메모해 뒀다가 다시 만들고 이번엔 케이크에 어울리는 작은 화병까지 곁들였죠. 그런데 그날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야,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년부턴 그냥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밥 한 끼 먹자. 그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 어?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내 정성이 부담이 되셨나? 뭔가 실수라도 했나?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말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쳐 보였나 봐요. 항상 애쓰는 저를 보며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남편.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우리 성현이 사돈들께 잘하지?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그렇지? 네? 아, 네, 어머니, 그럼요. 뭐야? 그런데 너 얼굴이 혹시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하니? 우리 새아가가 하는 것처럼 처가에 안 해? 아, 뭐, 어머니, 그게 바쁘니까 오빠는 항상 그때가 되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 이놈이? 알았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며느리 돌이만 있니? 사위 돌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야. 시어머니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냐고. 아들도 사위 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건 법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야단친 날 남편에게 박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퇴근을 한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결혼해 줬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어야 한 거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착한 척 좀 그만해. 나 오늘 엄마한테 깨졌어.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를 이뻐라 하니까 네가 막 나가나 본데. 야,
너 나한테 안 그랬어? 결혼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네 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거냐? 오빠, 아무리 그래도 네 부모님이라니. 그리고, 그래, 어머니가 물어보긴 하셨어. 그런데 오빠, 좀 너무하긴 하잖아. 우리 부모님 챙기는 경우 아예 없잖아. 명절 때도 오빠 바쁘다고 안 갔었고, 그리고 생신 때는 기프티콘이 다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기프티콘 드려도 소용없다고, 쓸 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오빤 그걸로 다 성의 표시했다고 했잖아. 그게 나는 서운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꼬질렀냐? 야, 너랑 나랑 같아? 어? 뭐라고? 그럼 뭐가 다른데? 오빠, 난 오빠의 아내야. 오빠보다 낮은 사람 아니라고. 아, 까불지 마라. 어? 다신 엄마한테 처가 얘기하지 마. 알았어? 넌 열심히 해.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나는 할 생각이 없어. 미정아, 우리 괜한데 힘 빼지 말자. 어? 그냥 이렇게 살자고. 갑자기 변하자고 하지 마. 짜증나니까. 뭐라고?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그럼 안 할래. 뭐가 그리 당당해? 그리고 뭐가 이렇게 험악해? 나를 왜 이렇게 박하게 대하는데? 나도 안 할게 그럼. 까분다. 야, 까불지 마. 알았어? 남편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무너진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그는 늘 가볍게 넘기거나 비웃기 일쑤였죠. 나도 안 하겠다라는 그 말, 그냥 욱해서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작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네가?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간 참고 감내했던 그 마음의 무게를 아직도 장난처럼 여기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매년 이맘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손편지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갔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오가는 따뜻한 식탁. 어릴 적부터 편안한 잠옷을 입고 엄마가 준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아릿했지만 그보다 훨씬 컸던 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골프 한 판 시원하게 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잖아요. 텅 빈 부엌, 고요한 거실, 준비된 음식 하나 없는 그 풍경에 그는 당황했나 봅니다. 곧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오늘은 친정에서 자고 갈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 부모님하고 놀고 있어. 오빠도 오빠 부모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미친 거야? 놀고 있다고? 엄마 생신 안 차려드릴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긴? 오빠, 얘기했잖아. 나도 이제 안 한다고. 잊었어? 아직 깜빡할 나이 아닌데? 벌써 잊으면 어떻게 해? 야, 당장 와서 생신상 차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뭐라고 안 해? 아이씨, 골프 치느라 몰랐는데. 나한테도 전화 안 왔었는데. 너 이렇게 막 나가는 거냐? 어떻게 며느리가 이래? 이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미친 며느리지? 뭐라고? 미친 며느리?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야,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는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애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없지 않겠냐? 어? 오빤 아직도 오빠가 엄청 잘난 줄 아나 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하지. 이혼해야지. 이혼밖에 더 있냐? 뭐? 이혼? 알았어. 그렇게 해. 남편의 막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도 감정 낭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이번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받으신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왜 전화했어? 아까 문자 줬잖아. 사돈 어른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며? 왜 신경 써? 여긴 괜찮아. 어머니, 오빠가 오늘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 안 챙겼다고 이럴 거면 저랑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그냥 집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매달리고 애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오빠 하는 행동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저 이혼할게요.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붙잡으려 하시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기를 뒤로 밀어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정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남편의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3번째였어요. 현관문 앞에 선 그 사람은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길이 헷갈려서 미안하다. 우선 인사 좀 드릴게.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 다 끝나지 않았나?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그랬어. 내가 너무 못나게 행동했어. 저기, 오빠, 어머님, 아버님께 한 소리 들었니? 뭐라 하셔? 어? 아니, 그게, 너 안 데리고 오면 자식 취급 안 한다고.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 했잖아. 너 안 데리고 오면 명의 안 준다고. 하여튼 너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노력해 볼게. 얼른 가자, 미정아. 얼른. 결국엔 아버님이 아파트 안 줄까봐 그래서 온 거네. 한결같다, 오빠. 오빠, 그런데 이제 늦었어. 뭐라고? 늦었다고. 오빠는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땐 전혀 봐주지 않았었잖아? 오빠 마음에 나란 사람은 오빠보다 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오빠, 나도 귀하게 큰 사람이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는지 알게 됐어. 내가 남자한테 미쳐서 우리 부모님께 불효라고 있었더라. 남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었으면서. 뭐라고, 미정아?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변해본다고. 얼른 가자. 얼른. 싫어. 들었으니 알 텐데. 나 이번에 어머니 생신 챙기지 않았던 거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허락받고 한 거야. 아니, 사실 어머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 무시하는 버릇 못 고친다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오빠는 못 고치나 봐. 나 이제 오빠한테 마음 떠났어. 이혼할래.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 내가 그냥 따라갈 줄 알았나 본데 오빠, 나는 사랑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지만 떼어낼 때도 열정적으로 떼어놓거든. 폐기 처분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고. 이혼하자. 나 이제 너 싫어졌거든? 결국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척은 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에 시부모님은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를 불러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아가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만 애써왔더라.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울컥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시부모님은 아들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셨고 저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하나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탐내하던 그 아파트 명이 결국 어린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시누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똘똘하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저보다 어린데도 오히려 제가 더 의지가 될 만큼 차분한 사람이었죠. 결국 부모님도 판단하셨던 거죠. 누구에게 남겨야 할지.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시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생신이 되면 연락을 드렸고 명절 즈음엔 안부 인사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지금은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여전히 이놈은 계속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너를 잊지 못해서 폭식을 했나 봐. 지금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어. 그걸 보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단하지 않은 걸 두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귀찮아서 삭제를 안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에서야 제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결혼 초 뚱뚱했던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자존심 다 버리고 살을 뺐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허둥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제 없어요. 왜냐고요? 버스는 떠났거든요. 떠나고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